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58세 직장인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회사원은 아니에요. 20대 때부터 58세인 지금까지 다니는 직장은 바로 산후조리원이죠. 제가 이 직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정말 별 이유 없어요. 제가 아기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하게 되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산모들이 24시간 내내 불편함이 없게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3교대는 필수고요. 산모를 돌보는 것만이 일이 전부가 아니고 아기들도 근무 시간 내에 같이 돌봐줘야 하죠.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건강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힘이 들어도 여차여차 잘 해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 사실 다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막 절거나 하지는 않지만 절뚝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정도예요. 저희 집 양반과 아이들은 저에게 일을 쉬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몸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산후조리원을 그만두기는 싫고요. 남들과는 다른 컨디션을 가지고 있지만 병원 측에서도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사실 몸이 불편하면 어디라도 취직해서 일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잖아요. 물론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경력도 많아서 잘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전 저의 직업이 대단히 자부심 느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매번 다른 산모와 아기들을 도와줄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요. 나름의 사명감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이기에 쉽게 그만두고 싶지도 않고요. 저의 바람이긴 하지만 되도록 오랫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기에 더욱 지금 일하고 있는 곳도 그만두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일이 있기는 해요. 바로 제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잘 키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해요. 다른 집 아이들을 돌보느라 본인들을 잘 케어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축복을 내렸다면 바로 저희 아이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 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딸은 남자친구와 벌써 5년째 연애 중이었으니까요. 예비사위가 될 딸의 남자친구도 자주 보곤 했어요.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같이 외식하거나 집에서 밥을 차려 먹기도 한 사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다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둘의 폭탄 선언 날도 예비사위 딸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미안해요. 엄마도 알다시피 나이 너무 좋아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막 쉽게 결정한 건 아니니까 엄마가 꼭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집에서 부모님 모시면서 살자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비사위 잘 좀 봐줘요. 맞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너무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저도 장모님 몸 편찮으신데 계속 힘들게 일 나가시는 거 걱정됩니다. 이제는 일도 일이지만 장모님의 삶도 즐기셔야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딸 제게 주십시오. 제가 꼭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예비사위와 딸의 가진 애교에 차마 반대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저 역시 예비사위가 될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란 것도 알고요.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아이인지 아니까요. 몸이 불편한 제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나 잔소리를 하는지 같이 저를 자기 친부모님처럼 생각해주기도 하고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우리 예쁜 딸에게 저렇게 딸만 바라보는 예비사위가 있다는 것이 뿌듯하죠. 그렇게 예비사위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들은 놀라운 사실이 예비사위가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죠. 개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장모님, 제가 개명한 사실 알려드렸나요? 좀 부끄럽지만 제 예전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어릴 때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거든요. 사회로 나오면 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님 만나기 전에 개명했어요.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 늦게 알려드려서 죄송하네요.
아유, 아니야. 자네가 개명했던 일인데 우리한테 굳이 꼭 말해줄 필요는 없지. 너무 죄송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네. 그가 개명이 뭐 큰일이라고. 우리 예쁜 딸이랑 잘 살아주기만 해도 난 고맙네. 아니에요, 장모님. 저희도 얼마 전에 저희 궁합을 보러 갔었거든요. 글쎄, 그 점집에서 제가 제 이름이 아닌데 왜 거짓말하냐고 막 뭐라고 해서 우리 공주님이 자기 사기 결혼이라면서 막 농담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식 올리기 전에 미리 빠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장모님도 저희 사주 보러 다니실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상한 이야기 들으시면 놀라지 마시라 먼저 선수친 겁니다. 하하. 예비사위의 개명 사실은 딸도 얼마 전에 갔던 점집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딱히 범죄나 기타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예비사위가 말해주는 예전 이름을 들으니 뭔가 낯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으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뇌리를 스치고 가는 기억이 하나 있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비사위의 그 특이한 이름이 제가 20대 때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보았던 아기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정말 신기했죠. 저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기도 했고 다른 산모들과는 달리 누구 엄마의 아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아기의 산모는 아기 이름을 먼저 이름표로 달고 다녔으니까요. 근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도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저희 예비사위가 얼마나 특이한 이름이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저희 예비사위 개명 전 이름이 소리였어요. 당연히 소리라는 이름만 보면 뭐가 특이한 거야 하시겠지만 성까지 같이 들으면 정말 특이하다 하실 거예요. 성이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특이하니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게다가 그냥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와는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왜 옛날에는 아기 도둑이 너무 많아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경을 곤두서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일하던 산후조리원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때는 CCTV라는 것도 그렇게 보급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범인을 잡기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순찰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떤 남성이 몰래 산후조리원에서 들어와서 자고 있던 아이를 몰래 들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전 남성과 말다툼을 했죠. 아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신생아실에 마음대로 들어오신 거죠? 아기 아버님이 아니잖아요. 빨리 아기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으시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전 경고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떤 남자분이 아기를 데려가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내가 내 아이 데리고 간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경찰은 무슨. 내가 얘 아비인데 왜 네 허락을 맡아. 하여 어이가 없네. 저리 안 비켜? 남자와 간단한 실랑이가 있었고 저는 그 남자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런데 데려가려는 아기의 얼굴을 보니 목소리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그 아기더군요. 거의 제 초기 담당이기도 해서 남편의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아기를 들고 나가려는 남자는 물론 아기의 아빠가 아니었죠. 전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지금 이 사람 아기 도둑이구나. 여기서 절대 내보내면 안 돼.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그 남자를 막았죠. 당신 아기 아빠 아니잖아요. 제가 그 아기랑 산모님 담당인데 당신은 아빠가 아니잖아. 여기 아기 도둑 있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에이, 저리 비키지 못해? 앞에 막으면 가만 안 둬? 저리 가! 제가 조리원이 떠나가라 소리치자 사람들이 저희 주변으로 하나둘 모였죠. 하지만 대부분 갓 출산한 산모에다 그들을 돌보는 여자 직원이라 선뜻 나서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남자를 막았죠.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와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의 품속에서 기다란 무언가가 나오더군요. 번쩍거리는 그 기다란 것은 곧 제 다리를 가격했고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죠. 그래도 아기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남자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없는 와중에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감에 그대로 힘이 빠졌죠. 그리고는 바로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남성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몸 여기저기를 맞아서 큰일이 날 뻔하셨다고 의사가 말했었어요. 그렇게 이 일이 벌어지고 그 아기의 어머니도 쇼크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당시 제 몸도 몸이지만 아기의 엄마가 너무 걱정되기도 했어요. 제 담당인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러웠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산모의 남편이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기를 지켜주셔서. 저희 아기 정말 힘들게 얻은 자식이거든요. 만약 아기를 잃어버렸다면 정말 저희 아내도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몸은 어떻게 괜찮으신 건가요? 제가 그때 없어서 상황만 전해 듣기로는 많이 다치셔서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아기 아버지라는 분은 정말 자식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계속 제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후로도 아내가 여기에 입원해 있다며 제 병실을 자주 방문하시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짓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었고요. 사실 저희 아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저희가 아기가 너무 안 생겨서 용하다는 점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름을 하나 적어주시면서 저희 보고 말하더군요. 저희 부부한테는 아기가 평생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데 아기가 이름이 없으니까 세상에 빛을 못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름을 받고 난 후에 시도를 여러 번 하니까 이렇게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아기인데 만약 잃어버렸다면 전 아내에게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들이밀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아기를 훔쳐가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아무리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해도 자주 가서 아기를 봐줬어야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때 들은 이야기로는 아기가 너무 생기지 않아서 용한 점집에서 받은 이름을 그대로 아기에게 물려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태어날 때까지 쇼크를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기의 엄마 대신 남편분이 찾아오셨죠. 하지만 태어날 전에는 엄청 어두운 표정으로 방문하셨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리에 결함이 남으셨다고요. 그래서 일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요.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저희 아이를 지키려다 그렇게 되셨는데 정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 부부에겐 당신이 정말 은인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원하시는 보상이라도 있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 거기서 아기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차피 저는 직무유기로 일을 못했을 거예요. 남편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닥이 워낙 좁아서 재취직도 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마음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저도 조리원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산재보험 다 처리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아기 도둑을 잡았으니 좋은 경사죠. 또 제가 얻은 불편함은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하고요. 너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더 격려해드렸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제가 만약 그때 아기 도둑을 막지 않고 보기만 했다면 저는 죄책감에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에게 엄청나게 미안했을 거고요.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은 상황이니 제가 이런 결함을 얻었다고 부부를 욕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결혼을 못한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이렇게 예쁜 자식들과 든든한 남편을 얻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을 때 딸과 예비 사이는 먼저 가겠다고 인사를 건네더군요. 저는 둘을 보내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죠. 아무리 특이한 이름이라도 혹시나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났던 연도와 예비 사위의 나이를 생각해 보았어요. 비교해보니 얼추 비슷한 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멋대로 그때 그 아기구나 확정짓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 예비 사위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제 부름에 예비사위는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긴장을 하지 말라고 말했죠. 예비사위 많이 긴장했어? 내가 딸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봐? 아니야.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일이 있어서 따로 보자고 부른 거야. 일단 자네한테 먼저 확인하고 우리 딸한테 알려주려고. 아휴, 저는 장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길래 저희 사이 탐탁지 않아 하시는 줄 알고 걱정했죠. 네, 장모님, 궁금하신 일이 뭔가요? 장모님이 물어보는데 제가 아는 내에서 다 답변 드려야죠. 그제야 예비사위도 긴장이 풀렸는지 말문을 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난 동네와 태어난 병원을 물었어요. 예비사위는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죠. 요즘 애들은 자기가 태어난 병원까지는 잘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참 다행이었어요. 예비사위가 말해준 곳과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이 마침 일치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아기가 예비사위가 맞구나 하고 확신했죠. 자네 놀라지 말고 들어. 혹시 예전에 아기일 때 아기 도둑한테 도둑질 당할 뻔했다고 들은 적이 있나? 아니, 장모님이 그걸 어떻게?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제 이름이 특이해서 일어난 일 같다고 매번 찝찝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름도 개명한 거고요. 어머니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으셔서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장모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예비사위에게 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해줬어요. 사실 자네가 지금 사돈될 분들 밑에서 잘할 수 있게 도와준 게 나였어. 나도 그때는 막 정의로운 감정에 했던 행동은 아니고 단지 내가 그 도둑을 막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했던 일이 어떻게 이런 우연으로 찾아왔네. 정말 신기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니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자네 아버지가 나를 정말 많이 찾아왔었어.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절뚝거리게 만든 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그 병원을 그만두고 나서는 내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으셨는지 그 이후로는 뚝 끊겼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을 보니 우리 딸과 자네는 정말 필연이었나 봐. 우리 딸한테도 이 이야기 해도 되지? 네, 장모님. 이렇게 저희가 만나서 인연이 맺게 되었는데 장모님이라는 은인이 다시 눈앞에 있는 게 너무 믿기지 않네요. 저희는 정말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나 봐요. 그렇게 예비사위와의 대화가 끝나고는 곧바로 딸도 카페로 불렀어요. 그리고 여태껏 둘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딸에게도 해줬죠.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와 예비사위를 번갈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 딸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연이 닿아서 만난 예비사위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니 너무 기뻤죠. 그렇게 기뻐하던 제게 예비사위는 하나 제안하더군요. 제 생명의 은인이 눈앞에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혹시 장모님만 괜찮으시면 저희 어머니와 먼저 따로 만나보는 것은 어떠세요? 약간 서프라이즈, 이벤트처럼요. 사실 저도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이참에 두 분이 먼저 만나서 회포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비사위의 제안에 저는 그러겠다고 답했죠. 저도 오래된 기억 속에 쓰러졌던 그 산모를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는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그녀와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죠. 전 그래도 사돈이라는 생각에 그 비싸다는 공진단까지 준비하고 사돈네 가게를 향했어요. 하지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사돈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기네 아들과의 결혼 때문에 온 것을 알고는 자리에서 방방 뛰는 겁니다. 아니, 저희 아들이랑 댁내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아주 작정했나 본데 어떻게 우리 아들 입에서 옛날에 있던 사건까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들이 결혼하는 건 반대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 발 절뚝거리면서 다닌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찝찝했어. 알고 보니 순 사기꾼들 아니야? 아휴, 사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사기꾼이라니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일했던 산후조리원에서 사돈이 제 담당으로 있었고 예비사위랑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리 저는 것도 당시 예비사위를 지키기 위해서 도둑 앞을 막아서서 이렇게 된 거고요. 물론 제 일이고 책임감을 했던 일이지만 이런 모욕은 너무하시네요. 제 사돈이 될 사람이 저와 딸을 아주 사기꾼으로 모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제가 어떻게 그 작은 아기를 지켜줬는데 언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돈, 하물며 당시에 제가 뭐 큰 대가를 요구하던가요? 당신은 그때 병원에서 혼절하고 입원한 상태였어요. 저도 병문안을 가고 싶었지만 치료 때문에 가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제 병실에 사돈네 남편분이 얼마나 자주 왔다 갔는지 알고 계세요? 사돈이 했던 말 저 절대 못 잊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아니 이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다리?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대생이 모자라게 태어나 놓고는 지금은 아낌없이 잘 큰 우리 아들 훔쳐가려고 예전 그 일의 은인이 자기인 척 사기치는 거잖아. 아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무튼 난 등신사돈 보기 싫으니까 애들 결혼은 없던 일로 해. 다리 등신이 가게로 들어온 것도 짜증나는데 아휴, 더러운 균이 옮을까 걱정이다 걱정.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당시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몇 마디 많이 못 나눈 상태이지만 제가 다리를 조금 전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보처럼 만든 예비사돈의 말이요. 예비사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만으로 이렇게 바보 취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너무나 화가 나고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했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제 딸이 이 집 식구들에게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지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비사돈에게 소리쳤죠. 나도 당신 같은 사돈 보기 싫네요. 옛날에는 그렇게 은인이라고 결함이 남아서 어쩌냐고 위로해주는 척하더니 사람이 그런 하찮은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죠? 허참, 나야말로 이 결혼 안 시켜. 못해. 편견은 무슨 편견이야. 당신의 딸이랑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애 낳았다가 당신 같은 다리 쩔뚝이나 어디 하나 잘못된 바보가 나오면 어쩌려고. 안 되지 그럼. 그렇게 예비사돈이라는 사람과 한참을 신랑이라고 있었을까요? 딸과 예비사위가 가게로 들어와서 웃으며 저에게 묻는 거예요. 두 분이서 인사는 잘 나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셔서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이렇게 우연처럼 찾게 될 줄은 몰랐으니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예비사위가 웃으면서 저에게 건네는 말을 듣고는 예비사돈이라는 사람이 더욱 발광을 했죠. 아니, 야, 너는 바보같이 이 여편네가 하는 이야기를 믿고 앉았어? 아이고, 세상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살아갈래? 저 여자가 너랑 네 옆에 있는 지 딸 결혼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아니면 여기 찾아올 때 선물이 아니라 그때 자기가 너 구해줬다는 증거라도 가지고 왔어야지.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사람이 고지고대로 사람을 믿어? 머리 검은 짐승을 믿는 거 아니라는 말도 몰라? 이참에 그 마음에도 들지 않는 여자랑은 헤어져라.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어떻게 사기꾼에다가 다리 쩔뚝이 집안하고 결혼시킬 수 있겠어? 예비사돈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의 말에도 발광하며 자기를 믿게 하려면 증거라도 가져와서 자기 눈앞에 대령하라는 겁니다. 증거도 없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되레 더 큰 소리를 쳤죠. 그 말을 들은 딸의 표정은 굳어만 가고 옆에서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란 예비사위가 예비사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절뚝이라니 무슨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저 지키려고 저렇게 되신 거라고요. 증거는 무슨 증거예요? 지금까지 장모님 산후조리원에서 일하고 계신 거 보면 증거라고 할 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예비사돈과 예비사위의 2차전이 시작되었죠.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의 손을 잡고 예비사의 옆을 지나쳐 집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마침 문에서 한 남성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하고 옆을 지나려는데 그 남성이 저를 턱 잡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잡혀서 놀라 남자를 쳐다봤죠. 혹시 예전에 저희 아이 구해주신 은인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잘 지내고 계셨어요? 그때 그 산후조리원으로 계속 찾아갔었는데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아직 못해준 것들이 많은데 아직 은혜를 다 갚지도 못했는데 사라지셔서 얼마나 섭섭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너무 놀랍네요. 자자, 여기 입구에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시죠. 제가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예전에 제 병실로 자주 찾아왔던 남편분이었죠. 그는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왜 그렇게 사라지셨냐. 너무 섭섭하다. 아직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에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미 그가 오기 전의 상황은 종료되었기 때문이죠. 아유,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보, 여기 이분이 우리 애를 지켜준 분이셔. 그때 왜 당신이 충격으로 쓰러져서 한동안 병원에서 있었잖아. 우리 애 지키려고 몸으로 막아 다리를 다치셔서. 당신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게에 찾아오셨네. 얼른 들어가서 맛있는 식사라도 먼저 대접하자고. 남자가 이렇게 말하자 예비사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제자리에 서 있기만 했죠. 저를 기억하는 예비사돈의 남편에게 저는 모질게 말할 수는 없었기에 화를 억누르고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전 산모님이랑 대화를 좀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절대 절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고 방금은 저보고 다리 쩔뚝이라며 좀 섭섭한 말을 하시더군요. 저희 딸이 5년이나 교제해온 사람이 그때 그 아기였다는 걸 알고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아기를 지켰던 일이 이렇게 저에게 되돌아올지 몰랐습니다. 지금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식사 대접은 당장에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 따로 남편분께는 시간 되는 날에 다시 뵙죠. 그럼 이만 저랑 딸은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여태 제가 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그 남편에게 설명한 후 가게를 나섰어요. 그리고 결국 이 둘의 결혼은 무산되었죠. 딸도 저를 이런 취급하는 집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렇게 예비사돈의 가게를 나서고 딸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 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그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단어를 말할 수가 있어? 나 너무 속상해. 엄마가 평생을 헌신하며 불편한 몸으로 수많은 산모들과 아기를 돌봐주고 여태껏 일해왔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 못해. 안 해. 딸, 괜찮겠어? 연애만 자그마치 5년을 했어. 이 상황이 그 애의 잘못은 아니잖니. 또 쉽게 포기하기엔 네가 예비사이랑 사귄 시간도 적지 않고 내가 마지막에 보니까 예비사돈도 좀 당황한 것 같더라. 아무래도 그때 입원해서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몰랐을 수도 있어.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 무작정 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딸의 말에 저는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시간 만남을 지속해온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5년을 연애한 커플입니다. 그 시간을 둘이 얼마나 애틋하게 지냈겠어요. 이렇게 결혼까지 하겠다고 덜컥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요. 딸을 뜯어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눈앞에서 저를 욕하는 것을 보았으니 게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처럼 저도 딸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죠. 하지만 예비사이는 달랐어요.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라며 딸을 끈질기게 설득했죠. 하지만 예비사이도 딸의 마음을 돌리기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뜻밖의 손님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바로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우물쭈물 입을 열기 시작했죠. 저 사돈, 제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날은 제가 정신이 좀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사돈에게 했던 말은 사돈을 피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아들이 너무 다짜고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도 부모로서 얼마나 놀라고 서운했겠어요. 사돈도 저의 이런 마음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때 저희 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고맙다는 말, 감사의 인사 한마디도 못 건넸네요. 저희 그때 일은 잊고 다시 새롭게 애들 미래를 같이 준비해 주죠. 네? 그때처럼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설설 기면서 제 눈치를 보는 여자를 보니 어이가 없었죠. 그냥 그때 자기가 했던 말은 없었던 걸로 치자며 꼬리를 살랑살랑거리며 말을 하는 게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은 그냥 가볍게 지나치겠다고 말하는 잣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했죠. 그래서 더욱 딸을 결혼시키기 싫더군요. 결혼했다가 저 여자애 밑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예비 사돈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 애 더 결혼을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떻게 자기가 했던 잘못을 그렇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술렁 넘기려고 하시나요? 그리고 왜 자기 잘못을 애들이 갑자기 결혼을 말했다는 변명으로 넘어가려고 하시죠?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산모들과 아기들을 만났지만 당신처럼 제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리도 불편한데 자기들의 애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으면 들었지.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는 말인데 사람이 그렇게 편견으로 득실거려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마치 몸이 건강해서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을 제가 직접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애들 결혼 시원하게 없죠. 저도 당신 같은 여자 밑으로 제 금쪽 같은 딸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들은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꾹 참는 듯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할 말을 다 쏟아냈어요. 저런 여자에게 가서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느니 그냥 결혼을 안 시키는 게 더 낫죠. 요즘에는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요. 그렇게 마음을 잡으니 저도 더 이상 이 집안과는 상종을 하기 싫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온 여자를 매몰차게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날 그렇게 찾아온 뒤로는 예비사돈이었던 여자는 뒤통수도 안 보이더군요. 오히려 그 집안 남자들이 더 안달이 돼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비사이였던 딸의 전 남자친구는 딸이 말로 설득이 되질 않자 이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장모님,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거 대신 사과드립니다. 어머니가 많이 오해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절대 장모님을 욕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찾아와서 사과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아직도 마음에 편치 않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제게 말만 해주세요. 제가 장모님이랑 저희 식구랑 연 끊으라고 말하면 정말 연을 끊겠습니다. 저 정말 장모님 딸 사랑합니다. 제발 저희가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네, 지금 우리 딸이 설득이 안 된다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건가? 그래, 자네 말처럼 얼마 전에 자네 어머니 왔다 가셨네. 사과도 하시고 갔지.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 자네 어머니가 사과하면서 그 화살을 어딜로 돌렸는지 아나? 자네랑 내 딸한테 돌리더라고. 그리고 자네가 결혼하면 자네 집안이랑 연을 끊는다는 걸 뭘 믿고 내가 자네랑 우리 금쪽 같은 딸 결혼시키겠나? 안 그래? 연 끊으려면 증거라도 되게. 자네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않나? 나도 여기서 말만 듣고 결정했다가 자네 어머니처럼 자네도 입을 싹 닦을지 어떻게 알겠어. 제 말을 들은 사위는 더 이상의 가망이 없다는 걸 느끼고는 그대로 다시 나가더군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제 딸은 지금도 씩씩하게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비 사이였던 딸의 전 남자친구는 딸에게 와서 빈다고 하더군요. 다시 자기랑 만나달라고. 자기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기가 막아주겠다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며 딸에게 말하곤 했다고. 그런데도 딸은 절대 그 집안과는 상종하기 싫다며 매몰차게 그를 거절했죠. 역시사지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나요?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를 등신 쩔뚝이라고 욕하는 집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또 최근에는 그 여자가 제가 일하는 산후조리원까지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며 자기 아들을 다시 생각해달라 소란을 피우더군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경우가 없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비사위가 제게 해줬던 정이 있어서 그나마 좋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만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래도 그 가정에 제정신인 사람은 있었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했던 일을 어찌 들었는지 한 번은 산후조리원으로 그 여자의 남편이 찾아왔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뵙고 또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고 주위 이웃이 말해주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은 제 아들에게 다 전해들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도 은인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사과를 전하고 싶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제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이제야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내가 이런 성격인 줄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제가 아내를 방임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소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잘 단속하겠습니다. 저희 아들과 결혼이 무산된 건 정말 안타깝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 나아지시면 저희와 다시 진솔하게 대화 나누시죠. 그 여자의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뭘 받고 싶은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기에 아마 2번 다시 그 가족을 볼 일은 없겠죠. 그렇게 오늘도 바람잔 날이 없는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예민하게 보살펴야 할 아기와 산모가 있는 곳이기에 누구라도 곤두서는 일이 많은 것이겠죠.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도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딸에게는 파혼이라는 씻지 못할 상처가 생겼지만 딸은 제 앞에서는 씩씩해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끝이 찝찝해서 아직도 마음에 남네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실 때 현명한 눈으로 좋은 선택하셔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